착한 아이, 그대로 착한 어른이 되는 걸까요? 착한 아이 신드롬, 착한 어른 신드롬. 이것을 가지고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순리입니다. 어려서 아이들이 부모의 양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신뢰와 존중을 배우고 또 부모의 사고와 또 행동을 보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이런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서 아우 착한 아이네, 모범생이다, 훌륭하게 되겠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존감 형성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급 학년만 되면 벌써 이제 보는 세계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왜 달라질까요? 그만큼 이제 경험하는 세계가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죠. 그래서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다른 행동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우리 아이 저러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달라져 가는 것을 당황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 성장 타임라인이 이제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태들이 변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그 변화를 어느 정도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그때가 됐구나, 이것도 아이들에게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라면서 능동적이고 또 그러면서 낙관적이고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자녀와 소통을 이루어가는 또 그런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 가는 건가 하고 본인이 가르쳐 온 그런 사고관에 아이들이 그대로 따르지 않는 거에 불안을 느끼고 굉장히 그런 어떤 증상적인 것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이제 돕는 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돼요. 내 집의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참견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하는 분들을 제가 이제 많이 보아왔어요. 근데 좀 걱정이 되고 속상했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한 이제 학생을 유난히 살펴보게 됐던 과정이 있어요. 참 훌륭하게 공부도 반에서든 뭐 학급에서든 톱으로 달리고, 그 부모가 얼마나 훌륭하게 실력 있게 그런 학교 성적 관리를 잘 해주시는지. 그런데 이 학생이 공부를 그렇게 잘해서 참 이름이 날리고 그랬지만 정작 청년 초기 대학을 들어가서는 정말 힘들어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감당을 못해서 본인이 주저앉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록 일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퇴보된 그런 상황에서. 왜 그랬냐? 사회생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에서는 참 우수했는데 사람과의 그 사회성이, 사회 발달이 안 돼서 힘든 거예요. 그것이 한 가정에 한 학생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런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착한 아이 신드롬에 이제 오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세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을 바꿔야 할 때, 또 사회성에 아이들이 잘 맞춰서 커져가는 그 과정에서 잘 협력을 해줘야 돼요. 도움기관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도 이거 왜 이럴까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청해서 같이 해결하면서 아이의 성장과 더불어
그릇을 자꾸 자녀와 넓혀가고 소통을 이루어야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같은 그룹 내에서 자꾸 너무 처져 있어요. 행동이나 행색이나 그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호 교환하는 것들이나 이런 거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이제 청년을 보면서 아무래도 담당자는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좀 끌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관심을 많이 이제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선글거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남이 없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과정에 그런 문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저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을 떠나오고 해마다 물론 한국을 갔지만 어느 한 해 그 교회에서 그런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 교회 주변에서 누가 저를 막 부르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돌아보니까 얼른 앞에 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낯은 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막 대고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고 그때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자기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다고. 나에게도 그런 어떤 남이 없는 특별한 게 한 가지 있다고. 이것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거기에 세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그 사람이 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저한테 자기 자신을 꼭 보여주고 싶었고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저는 참 저도 감사하죠. 제가 더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고맙죠.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한 가정에서 한 부모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처음에는 출발을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변화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최근에 그 상담을 했던 어떤 분이 굉장히 낙심을 한 케이스예요.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이낸스 문제,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심각한 거죠. 직장 생활을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왜냐면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과의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고 또 돌아가는 것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자기 자신에게 블레임을 하고 그냥 거기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전혀 학벌로나 배운 과목으로나 또 그분이 외모상으로나 떨어질 게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자존감 스케일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신상적인 것들이 이제 의논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에 대한 발견을 하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자기의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그리고 또 지내오면서 있었던 그 자기 자존감 관리가 어땠었나가 다 이제 본인에게 탐색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이제 자각을 하면서 그분이 자존감 형성에 있어서의 성장이 쫙 온 거예요. 그러니까 I can go to work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지금 그 준비를 튼튼히 하는 일에
그분이 성공적인 상담 케이스를 마무리를 하신 분이 있어요. 사람은요, 어려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게 자랐고 힘들게 자랐어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그 인간이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그것을 견디고 일어날 만한 탄력성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그 관리를 잘 받을 수 있으면 사람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또 그분이 자기 자신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물과 피를 주시는 일을 다 치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 안에 초대를 하셨어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또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열린 세계가 많이 있는데, 발전하지 아니하고 자꾸 한 과정에 좋았다는 그 환경 안에서 가졌던 어떤 한 가치관이 또 그 사람의 일생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좀 수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았던 아니었던, 어려서 자존감 형성이 어떻게 되었던 못 되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사람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소망을 우리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널을 시청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두 자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